안녕하세요.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모두 주말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이사가 2주 채 남지 않아 새로 들일 가구를 보러 다녔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감정이 교차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정리는 왜 해도 끝이 안 나는 건지, 버리고 버려도 또 버릴 물건이 나오는 이 마법 같은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 제목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김현주 작가님의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란 책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우는 것에도 허락이 필요한 게 어른인가요? 분명 울고 싶었던 적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마음껏 울어본 기억은 없네요. 마음 놓고 울어도 될까요? 우는 것에도 허락이 필요한 게 어른인가요? 한 방울씩 애처롭게 떨어지는 눈물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급하게 닦아내고 어색하게 웃어 보이죠. 언제부턴가 제가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별이 될 줄 알았던 소녀를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더니 묻어난 보름달 같은 동그란 성격의 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일 만큼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나면 멋쩍게 웃으면서 괜찮아지곤 하죠. 그러면 나 자신을 토닥일 수 있는 힘이 납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주위에 눈물의 반짝임을 들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갔으면 합니다. 잘나진 않지만 따뜻한 옆집 언니이고 싶습니다. 눈물 자국의 반짝임을 머금고 똑똑 노크하면 문 열어줄 괜찮은 언니의 위로 같은 책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힘들고 치열했던 하루가 오늘 아침 갑자기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드립니다. 살금살금 행복에 다가가서 행복할 준비를 할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을 거예요. 울고 싶으면 펑펑 울어도 괜찮고 도전에 실패하면 실망하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아프고 병원도 갑니다. 그 대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좋아하고 최대한 행복하기입니다. 충분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괜찮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다독여줘야 합니다. 괜찮은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토닥임이 간절할 때 있죠. 그럴 때 옆에 있어주는 책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의 내용을 읽어가며 일주일 동안 자신을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말이죠. 책에서 몇 개의 글을 골라보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지금 행복하면 그 어떤 것도 실패라 말할 수 없다. 엄마는 내가 시골 학교에서 시내 학교로 전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치열한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대학교도 겨우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했고 지식도 많이 습득했으며 공부의 재미를 알면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좋아하는 것을 찾을 준비를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걸 엄마가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까지. 그렇다면 엄마가 속상해 하셨던 마음을 조금 더 빨리 안심시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던 소녀는 여전히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꿈이 없이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았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면 모두 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 지금 행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늦잠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자야 한다.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계획적인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생은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아침을 조금 일찍 맞을 뿐이다. 계획대로만 살기에는 갑자기 마주칠 기분 좋은 우연과 곳곳에 숨어있을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쉽다. 늘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 하루 정도 늦잠을 자면 불안해져 버리기도 한다. 하루쯤 늦잠을 자는 건 괜찮은 건데. 타인의 눈에는 부지런해 보이는 그들은 늦은 밤에 촉촉한 감성을 알지 못한다. 일찍 일어났으니 밤에는 지친다. 밤하늘이 깜깜할 때 눈을 뜨자마자 조용한 공기를 맞이하는 기분을 알 수 없다. 밤이 아침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아침 햇살이 좋아서 깜깜한 밤에 반짝이는 별의 아름다움을 모를 수도 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늦은 밤까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새벽의 감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방법은 없다. 그때의 그 시간, 그 능력, 그 포부와 다짐, 그때의 나, 그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의 자신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련 없이 인정해야 한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보다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쉽다. 심플하게 더 쉬운 것을 하는 게 삶을 훨씬 홀가분하게 해준다. 쉬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면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다. 지금 하는 생각과 결정이 언젠가는 꿈의 밑바탕이 되어 있을 테니까. 30대 중반이 된 지금 나의 꿈은 교양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 교양을 쌓아가며 하루하루 할머니가 되어가겠다. 현대사회에서 첫인상의 중요성과 우리의 자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해심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성실하고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은 외모밖에 볼 수 없다. 사람의 따스함을 느끼고 정이 드는 데는 시간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가슴은 늘 눈보다 느리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의 외모에 따라 첫인상을 기억하고 판단하여 평가하는 데 더 익숙하다. 얼마 전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너무 당황했다. 첫인상이 꼭 좋아야 하나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데 진실한 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방법적인 것까지 연구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머리를 쓰고 부담스럽게 만나야 하는데 과연 좋은 관계인가요? 나의 대답이었다.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평가하려 하고 또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고자 노력하지만 면접이 아닌 일상 속에서까지 첫인상이 굳이 좋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 일상이 면접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히려 한다. 첫인상은 처음 만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처음 만남은 당연히 어색할 것이고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평가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만남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간이다.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느껴진다면 상대는 가식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미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첫 만남에서는 진한 화장으로 이뻐진 얼굴과 비싼 물건으로 만들어진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배려로 만들어지는 좋은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처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이 좋았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첫인상에 착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에게 넌 착해서 좋아 라는 칭찬은 계속 착하게 굴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착해서 좋다는 조건부의 관계 속에는 이미 풀기 힘든 오해가 몇 개나 얽혀 있다. 과연 이 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차피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다. 최소한 사계절을 지켜보고 술을 끝까지 먹어보거나 취미나 특기가 무언지, 어떤 소비 성향을 가졌는지 한 사람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도 없다. 몰랐어. 그래서 안 하니 더 모르겠더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안 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은 안 한다. 사랑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안 하고 못한 거다. 몇 번의 연애를 반복하고도 사랑이 무언지도 모르는 헛똑똑이었나 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는 확신했지만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보답할 자신이 없었다. 제대로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고 있는 나를 어색해하느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틈이 없었나 보다. 어색함에 익숙해질 줄 모르는 바보라서 받는 사랑에 더 익숙한가 보다. 연애했던 남자들은 대부분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다. 고백에 늘 머뭇거렸다. 사랑한다는 말에 어떻게 마음을 담아야 하고 진심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이 굳이 필요한가 고민되다가도 그래도 표현해야 사랑이지 라며 사랑한다는 고백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었다. 그런 나를 귀엽게 봐줬던 남자도 있었고 왜 표현하지 않냐고 다그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렇게 짜릿하지도 황홀하지도 그렇다고 매번 설레지도 않았다. 고백은 말 그대로 고백일 뿐이지 확신일 수는 없었다. 고백은 늘 물음표를 안겨주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감조차 잡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남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 나의 머뭇거림을 귀엽게 봐줬던 남자는 더 크게 사랑하고
다그치는 남자는 더 작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남자들의 성향인 것 같다. 귀엽게 봐주었던 남자는 자기의 마음이 더 중요해서 나의 마음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그쳤던 사람은 성격이 급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 눈에 멋있어 보이는 남자를 알게 됐고 밥을 먹고 영화를 봤다.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기도 하고 손을 잡으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서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고 배운 적은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동원해 설명한다면 지금 어떤 감정인지 타인이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겠으나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방법과 정도가 다르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또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뜻을 품고 있다. 오래된 사람에 대한 미련, 물건과 추억에 대한 미련. 우정에는 남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보다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바보처럼 컸나 보다. 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비슷한 성격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한 친구는 지금 1년에 한 번의 카톡 인사도 어색한 사이로 남겨져 버렸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잠수를 타던 친구, 헤어지면 울면서 다시 전화 왔고 늘 반가웠다. 친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라서 행복했다. 그럴 때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해도 우정한다는 말은 잘했다. 우정하는 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라 생각했고 마음을 다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지. 친구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연애한다고 연락 없었어도 언제나 전화하면 전화 받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위로 선물 사주는 그 순간만큼은 최고로 좋은 진짜 친구였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다. 친구가 그만 울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연애하고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랐다. 친구는 나의 간절한 바람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아주 잘 산다. 중학교 때부터 친했으니 20년이 가까운 시간을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였다. 친구는 결혼 후 서울에서 자리 잡았고 우리의 우정의 거리는 멀어졌다.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그 친구는 내가 먼저 전화하면 아주 반갑다며 오랜만이라며 서울로 놀러 오라고 한다. 친구를 똑 닮은 예쁜 딸이 있는 친구에게는 20년 전 우리가 먹던 아이스크림집을 가보자는 말이 부담스럽겠지 하는 생각에 여기로 놀러 오라는 말은 못한다. 언제나 그래 서울로 놀러 가면 연락할게 란 말로 우리의 대화는 끝맺음 된다.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은 허무하다. 놀러 가면 연락할게는 약속이 아니다. 전화를 끊기 위한 형식적인 마지막 인사일 뿐이다. 우리의 우정은 이렇게 끝맺음해야 하는 것일까? 친구의 인생과 내가 생각한 우정을 결부시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친구 덕분에 우정도 끝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과 우정이란 더 소중한 것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밀려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무조건 오래된 것이 좋다던 가치관도 바뀌었다. 늘 잘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그렇다.
유효기간이 지난 OTP 카드도 못 버려서 새로운 OTP 카드와 함께 둔다. 다 쓴 샴푸와 린스통을 일렬로 세워놓고 샤워하면서 가끔 세워본다. 언젠가는 버려야지 생각하는데 잘 안 된다. 편지 쓸 만큼 순수한 마음도 없으면서 책장에는 편지지가 꽂혀 있다. 그렇게 사람도 잘 놓지 못한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되뇌고 추억 속에 나를 가두어 좋았던 기억에 빠진다. 미련이 많아서 미련하게 살아가나 보다. 사람에게는 미련을 남기는 게 좋았다. 미련을 남겨두어야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온 사람의 차가운 마음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싶다. 내 미련의 이유이다. 어쩌면 나의 미련이 그 사람과의 추억을 더욱 소중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미련해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취미가 맞는 친구, 돈이 많은 친구,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지만 오래된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없다. 인생에서 중학교 친구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 친구는 무조건 소중했다. 무조건 지키고 싶었다. 인정한다. 미련한 미련이다. 우린 멀어진 것일까? 여전히 가장 좋은 친구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체에도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나는 추억 앞에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가 보다. 어질러짐도 괜찮은 거야. 가끔은 어질러짐이 괜찮을 때도 많다. 세상에는 비워내고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훨씬 더 많다. 나름의 질서를 챙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질러짐. 주변이 어질러짐을 인식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컨디션. 충분한 어질러짐을 즐겨야 하는 타이밍에 정리정돈에 대한 강요와 지시는 머릿속에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복잡함과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아직 마음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어질러져 있는 주변 환경이 눈에 보여서 마치 명령으로 입력된 것처럼 이번 주말은 꼭 대청소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버려야지 하는 다짐은 어쩌면 정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의한 반쪽짜리 비워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답답한데 주변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단순한 OX 퀴즈의 팻말을 듣는 것 같다. 쇼핑을 하고 싶은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지, 술이 마시고 싶은지, 훌쩍 떠나고 싶은지도 모른 채 이를 스트레스라고 묶어서 어쨌든 풀고 보자는 시도 같다. 사실 비워내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니기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꼭 해야지 하는 다짐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죄책감을 만들기도 하니까. 비워내는 게 필요하다며 책을 보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비워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본다 했다. 참 의아했다. 머릿속을 비워내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책을 본다니. 책을 보는 그녀는 언뜻 보아도 불안해 보였다. 그 책 저자는 그녀의 머릿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람마다 어질러짐은 달라서 보편적인 기준에 끼워 맞추려면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꼭 비워내야 해? 내가 물었다. 요즘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한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불안하니까 좀 비워내려고. 이러면서 물건들도 좀 버리고 정리하는 거지 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고 말의 앞뒤가 맞는 듯 맞지 않는 이 말을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불안과 혼란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인 것 같은데,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좋은 사람과의 편안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녀에게는 불안하면 일단은 무조건 비워내는 것이 정답이라는 그럴듯한 공식이 성립해 있었다. 단순한 체험과 비움의 반복은 불안의 반복이 되고 결국 체험이 불안을 초래했다는 결과에 닿아 체험의 반대인 비워내기를 습관처럼 선택하지 않았을까? 사실 불안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불안한 일인데 너무 불안할 때는 불안이 불안을 낳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4-5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이론적인 말에 순간적인 위로를 받기에 앞서 눈을 감고 찬찬히 자신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더 나아 보였지만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불안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책의 내용에 대해 공감해주고 같이 생각해 주었다. 내 공감에 살짝 웃어 보이는 그녀의 웃음은 정말 순수하게 귀엽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웃는 모습이 생각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녀는 참 투명하다. 함께 있으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따위는 절대 하지 않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을 달라며 스스로 관종이라고 말한다. 사랑을 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한다. 투명한 솔직함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아무 고민 없이, 계산 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아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의심 없이 사랑을 쏟아도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녀를 만나고 투명한 마음에 마음을 주고 온 시간은 나의 관계에 자연스러운 힐링을 준다. 투명한 관종이라 다른 사람의 색깔 있는 말들에 잘 물들고 흔들리기도 하나 보다. 투명해서 잘 흔들리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숨자. 그냥 뭐라도 해보자는 것 같아서 친한 언니로서 속상하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묻고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는 없어 보였다. 아마 책을 보고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자를 실행함이 잠깐 괜찮아지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후회란 이름으로 자신에게 벌을 주면서 근본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줄 뭔가를 찾길 바라며 애꿎은 물건들을 버려본다는 그녀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기로 했다.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물건에도 추억이 있고 마음을 담았을 것이고 사연이 있을 텐데 그녀에게 간직된 추억과 사연의 소중함을 알기 바랐다. 나의 자리에서 기다려본다. 그녀의 불안이 잘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녀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줄 수 있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비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기다린다. 그녀를 잘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사랑을 주려면 일단 내가 괜찮아야 하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투명한 순수함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